그래서 오늘은 13주차 화요일이고 다음 주에 수업을 합니다. 다다음 주에도 수업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주 16주차 화요일 날 우리는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름 달고 수업을 3번을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시험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늘 그랬듯이 아마도 여러분 15주차에 보통 기말고사를 보실 거니까 마지막 15주차는 일단은 다른 과목들 기말에 올인하실 수 있게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해볼게요. 일단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누가 물어봤던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말 시험 범위는 당연하겠지만 전체 내용에서 나온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후반부에만 나왔던 걸로, 그러니까 후반부에만 등장한 걸로 100점 만점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진행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경했던 거 폭탄 돌리기 게임이랍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준비를 해서 같이 구경을 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구조체 정의를 도입을 해가지고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그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래 클래스 데이터랑 그걸 다루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하나의 세트로 다루는 거다. 그렇게 일단 얘기해놓고 전반부 마무리 짓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전까지는 마치 클래스 세 글자 하면 그 이제 object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object는 값이랑 그 값이 담겨있는 칸을 하나의 세트로 보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명백히 값은 데이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보니까 object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아예 명칭 자체가 subject가 아니라 object잖아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어 격이 아니라 목적 격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재료에 해당하는, 부품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드 쪽보다는 데이터 쪽의 무게감이 확실히 있었던 걸로 우리가 이제까지 인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논의도 해봤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클래스라는 것 자체는 아무튼 데이터랑 코드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 해서 어쩌면 어떤 친구는 코드 덩어리가 주인공이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하기 위한 그때그때 필요한,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 같이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이터를 코드 덩어리랑 하나의 세트로 들고 다니는 느낌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폭탄 돌리기 게임 이런저런, 어떤 친구는 3초 기다렸다가 넘겨주고 어떤 친구는 2초 기다렸다가 등등등과 같이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새로 나오는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곁다리기는 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어떤 코드 덩어리, 지금 보시면 std 펑션이라는 친구 지난주에 살짝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붙여가지고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서 뭔가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여기다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중에 지금 플레이어 0,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위에 우리가 구조체 정의 직접 적은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다른 멤버 선언이라든가 다른 함수 정의 같은 것들, 멤버 함수 정의 같은 거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그랬고,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구조체 정의를 본격적으로 적어서까지 내가 진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는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소괄호 열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세미콜론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보시면 형식을, 그쵸? 이런 느낌으로 적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턴 형식을 이렇게 적으면 아마도 규칙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2를 더하고 네, 인수로 받은 폭탄을 리턴하는 이런 코드 덩어리를 하나를 놔두고, 뭔가 지금 보세요. 플레이 2 같은 경우는 지금 느낌상으로는 마치 이게 지금 선언이란 말이죠. 인트 넘버는 3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은 거예요.
근데 플레이 2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되게 복잡한 느낌으로 첫 줄을 적어놓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문장을 적어갖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선언 앞부분만 봐서는 마치 데이터 이름 선언, 달리 말하면 뭐 그냥 일반적인 스태틱 변수 선언 같아 보이는데 이니셜라이저가 왜 그지 같은 게 지금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입해 놓은 친구도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라면 여기에 플레이어로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 예시에서 봤던 이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참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std 펑션이라는 친구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런 것들을 다 담아 놓다가 나중에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써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만약에 구성한다면 얘는 지금 5명이서 싸우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틱 플러스는 뭐 10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 명이 뒤졌습니다. 어디 봅시다. 어디가 문제냐? 아, 그렇지. 이름을 지금 지정을 안 했군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다른 친구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코드 덩어리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실행할 때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C++ 쓰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하나의 세트로 내가 들고 다니면서 진행하고 싶다라면은 일단 방금 봤던 요 구조체 정의를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 파이썬에서 구경해 봤었던 컬러블한 호출 가능한 오브젝트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별도의 느낌으로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덩어리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 소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2번 예시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지금 되게 컨벤셔널한 방법인 거죠. 순수한 코드 덩어리 그 자체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를 적어서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인수로 받은 거, 그 다음에 리턴 값 넘겨주는 거 이런 우리 컴프1에서 배웠던 수준의 데이터 흐름 말고 부수적인 뭔가 데이터 덩어리 하나를, 오브젝트 하나를 항상 같이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뭐 그거를 인수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항상 동일한 인수 밀어 넣는다 하면은 우리 되게 극초반에 이번 3월에 우리가 소개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항상 동일한 오브젝트 밀어 넣어서 진행하도록 우리가 코드 짜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나중에 코드 짜는 사람이 그걸 항상 똑같은 걸 항상 똑같은 순서대로 넣어준다 라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별개의 얘기고 그래서 위에 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얘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가 지금 새로 등장한 건데 이 친구는 지금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특이한 친구라고 일단은 대충 집어넣고 이 부분은 일단은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조금 특이하게 생긴 친구고 일단은 여러분이 새로운 C++ 선언을 적을 때 특히 선언의 스페시파이어를 적을 때 우리 이제까지 스페시파이어로 적어놓은 거 예를 들면 const 붙여본 적 있고 뭐 static 붙여본 적 있고 extern 붙여본 적 있고 등등 이것저것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늘 적어왔던 거 int면 int, double이면 double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이면 구조체 이름 그 형식과 관련한 스페시파이어로서 여러분이 대신에 int, double 같은 거 대신에 auto라는 스페시파이어를 적을 수가 있어요. 얘는 컴프2에서 처음 등장하긴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거 직접 적지 않는다. 스태틱에 반대되는 친구로서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갔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21세기 C++에는 얘를 조금 더 그럴싸한 상황에서 그럴싸한 C++ 컴파일러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약간 의미를 다시 부여해가지고 부활시켜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름 직관적인 편이니까 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14주차에 본격적으로 살짝 진행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간단한 시험만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자, 요거는 지금은 간단하게만 봅시다. 여러분이 아까 봤던 거 int 넘버는 3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넘버는 int 변수 이름입니다. 보시다시피 4바이트짜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요 선언의 스페시파이어로 int를 적어놨으니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더블을 적어놨었다. 라면 당연히 이 넘버는 8바이트짜리가 될 겁니다. 왜냐? 더블값 하나 담기 위한 더블 변수 이름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더블값 하나가 아니라 더블값 3개를 담는 배열 이름으로써 이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넘버는 83의 24바이트짜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선언에 대비되는 정의,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쓸 수 있는 정의랑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저 넘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이 선언의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를 꾸며가지고 정확하게 한 가지가 되게끔 적어 놓는 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정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요 정도까지는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int 넘버 대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거 지금 밑에도 있겠지 아마도, 그치? 아마 지난주에도 소개했을 건데 여기다가 이니셜라이저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둔다. 그러면 요 데클러레이터까지만 보면 넘버는 아직까지는 int 배열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몇 칸짜리 int 배열인지를 C++ 컴파일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언, 넘버에 대한 선언의 이니셜라이저 부분까지 구경하면 프로그래머 본인이, 인간이 이니셜라이저를 중괄호 열고 컴마 2개 찍어가면서 리터럴 3개를 사이에다 밀어놓고 적어놨으니까 아마도 저 사람은 지금 이 넘버가 int 3칸짜리 배열이기를 원하겠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넘버의 형식이 어쩌면 int 1칸짜리 배열, 어쩌면 int 5칸짜리 배열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버전, 가장 적합한 넘버의 형식은 int 3칸짜리 배열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친구는 int 3칸짜리 배열 12바이트짜리가 됩니다. 그 12바이트가 다른 애들이랑 겹치지 않게끔 적절하게 C++ 컴파일러가 앰퍼샌드 넘버 값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가 지금 C 당시에 나왔던 거고, 지금 보시다시피 C++에도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규칙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얘네를 전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축약해서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디덕션, 디듀스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설명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디듀스 한다. 그러니까 듀스긴 한데 D니까 디카페인 같은 건 생각해보면 덜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넘버에 대한 형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경우의 수가 이전까지는 거의 무한대 수준이었는데 한 칸짜리일 수도 있고 5칸짜리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넘버의 정확한 형식으로 우리가 딱 한 가지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이즈 오브 넘버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앰퍼샌드 오브 넘버를 구할 수가 있을 테니, 어드레스 오브 넘버를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C++ 컴파일러가 그거를 디듀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런 느낌으로 이니셜라이저를 적어둔다거나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형식이니 보이드 형식이니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요 스페시파이어 int를 3글자를 적는 대신에 자동이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니셜라이저로 예를 들면 3 같은 걸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넘버의 형식은 자동으로 적절한 거 딱 하나 골라갖고 디듀스 해줬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걷다가 맨 처음에 3 넣고 스타트 할 거야. 와 같이 우리가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C++ 컴파일러가 됐다 생각하고 이 넘버의 정확한 형식 딱 한 가지를 골라라 하면 뭐 다들 대충 눈치채시다시피 이니셜라이저로서 적어놓은 수식의 형식을 토대로 이 오토 자리에 int를 C++ 컴파일러가 대신 적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토 말 그대로 자동으로 해주세요. 가장 적절한 거 네가 알아서 적어줘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int 더블 같은 거 대신에 스페시파이어로서 적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21세기 C++에 부활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외에도 다양한 거 엄청 많이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지금 저런 함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펑크는 플레이 제로 해줘 하면 해줍니다.
그럼 이거 뭐 해주겠어요? 자, play 언더스코어 제로는 함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value of 함수, size of 함수는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ampersand play 제로 같은 느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적는다 하더라도 펑크는 지금 보시다시피 별 형식이 됩니다. 플레이 제로랑 동일한 형식 그대로 복붙해갖고 들고 온 다음에 별이 가장 처음 붙게끔 그렇게 디덕션이 발생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복잡한 거 적기 귀찮다 하시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헬로 월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거 형식 자체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전에 C 수업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컨스트 붙여놓고 별 붙여가지고 저 결과적으로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를 성공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 그래서 H 한 글자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째 있냐에 해당하는 별 값을 담아두게끔 그렇게 마련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말고도 다양한 거 있고 지금 얘는 지금 이니셜라이저에 적어둔 게 아무튼 간에 이 친구는 코드 덩어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 형식은 그 폭탄 하나에 대한 L밸류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한 다음에 얘 위턴 형식은 L밸류 레퍼런스다 라고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해서 위턴 형식을 나중에 여러분이 적는 거를 허용을 합니다. C++는.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지금 진행해 놨고 그래서 이 친구 코드 덩어리 본론은 요렇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을 수 있고 아무튼 지금 저 선언의 이니셜라이저 자리에다가는 지금 수식을 하나를 적어둔 겁니다. 대괄호, 소괄호, 중괄호 세 개 콤보로 일반적으로 적는 이런 수식을 일단은 컴퓨터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람다식,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러요. 람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겠죠? 그 막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거기서 쭉 가면 람다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어디서 쓸까요? 람다를. 다른 동네에서 그 여러분 그 화학 시간에 반감기를 혹시나 기호를 본 적 있다면 그 람다를 아마도 쓸 겁니다. 그 외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쟁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람다라는 단어는 여기서밖에 구경을 못 해볼 거예요. 일단은 수학 동네에서 따라온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친구는 수식이에요. 근데 계산하면 지금까지 말했던 그 컬러블한 뭔가 코드 덩어리 object가 하나 자동으로 뿅 하고 튀어나온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구경해 보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우리가 그 폭탄 돌리기 게임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버전부터 시작해서 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했고 아무튼 간에 그런 복잡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소괄호 열고 닫고 해서 지금 당장 작업을 한번 수행해 줬으면 좋겠네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히 그게 가능한 원래 형식이랑 무관하게 아무튼 간에 L밸류 레퍼런스, 폭탄 L밸류 레퍼런스 밀어넣으면 나한테 L밸류 레퍼런스를 주는 그런 친구들을 std 콜론 펑션 이렇게 해가지고 한 통 속으로 우리가 배열했다가 다 때려 넣고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우리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든가 같이 그렇게 했던 게 방금 전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지금 봐봐요. 지금 2, 6학번 친구들 이제 게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제 스테이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화면에 네모 막 등속 운동하는 거 그런 거 지금 컴프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걸 냈어요. 여러분도 작년에 저랑 같이 그렇게 진행하고 2학기 때 이제 컴프2 해가지고 뭐 C 컴파일러, 컴파일 타임이니, 런 타임이니 막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가지 표 지금도 기억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컴프3 와가지고는 조금 더 완전 지들 마음대로 그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여기 정도 오면 이제 여러분이 GPT를 쓰냐 잼미니를 쓰냐 클로드를 쓰냐 아니면 뭐 그냥 구글 검색해서 여러분 살펴보냐에 따라 그때그때 기계들이 하는 얘기조차도 서로 달라지는 걸 여러분 지금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쪽은 이제
이것도 가능하다, 저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업젝트들의 권리를 챙긴다라든가 같은 뭔가 가치관을 충분히 지켜가면서, 그리고 나랑 같이 커다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있는 팀원들의 의도를 우리가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좀 더 그럴싸한 코드를 좀 더 건전하게 적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이냐 해서 뭐 소유랑 관련된 얘기하다가 지금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하고, 일단은 코드 덩어리 역시나 여러분 원한다면 나중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 파이썬에서 맨날 하던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예시는 지금 시점에 살짝 납득해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C에서도 가능했지만 C++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파이썬이야 뭐 프린트는 인트 엔터가 되는 완전 무법천지 세대잖아요. 모든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인트 값 담아놨다가 더블 값 담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0번째 칸에 str 형식 값 담아놨다가 나중에 원한다는 플롯 형식 값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거기는 항상 id 값을 다루도록 돼 있고, 이름이라든가 수식의 형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형식과 관련한 엄청 중요한 값의 형식,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각각의 오브젝트 안에 문 딱 두들겨서 들어가면 여기는 인트 형식 값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플롯 형식 값이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값의 형식이 아니라 항상 그 값 자체랑 같이 하나의 오브젝트에 포함된 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C나 C++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C보다는 C++ 쪽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전 얘기했던 람다식도 여러분이 그냥 맨 땅에서 갑자기 함수 정의 비슷한 거를 적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효과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반드시 하나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람다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뭔가 업젝트가 하나 튀어나온다라든가 그런 복잡한 거는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그쪽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보세요. 얘는 그러면 플레이2는 뭐냐? 지금 마우스 포인터로 갖다 댔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함수 형식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애들이랑 차이점, 여기 지금 진짜 함수 친구랑 진짜 빨간 박스죠. 컨벤셔널한 함수죠. 그 다음에 이 플레이2라는 친구는 보시다시피 밑에 내용물이 달라요. 분명히 빨간 박스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친구는 1바이트짜리입니다. 이러고 지금 자빠져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수식 계산했을 때 값이 하나 나오는 게 맞고, 사실은 데이터를 지금 플레이2에다가 담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람다식을 수식으로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적어갖고 도입했을 때 그 코드 덩어리 자체는 컴파일 타임의 메모리 위 어딘가에 따로 담겨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위에 있는 친구랑 아래에 있는 친구는 지금 처음 등장했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이전에 우리 전반부에서 등장했던 그런 얘기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뭔가 사전 준비를 많이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랑 지금 딱 맞춰볼게요. 똑같이 2를 더해서 폭탄에 튀겠다가 2를 더해서 위탄한다. 밑에 것도 지금 똑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위에 것처럼 그냥 적으면 되는 거지. 뭐하러 람다식이냐 뭐냐 이런 거를 추가로 도입해갖고 오늘날 프로그래머쟁이들은 이걸 진행하냐. 파이썬 동네에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 그 연산자 우선순위표에서 람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쪽은 잠깐만요. 나온 김에 다른 예시 하나를 들어서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함수 정의 두 개를 적어놨어요. 위에 거는 func고 밑에 거는 main입니다. 뭐 여러분 C랑 똑같이 C++도 기본적으로는 함수 정의는 항상 맨 땅에 적어야 돼요. 함수 정의 내용물로 함수 정의를 적는 건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코프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펑크 내용물을 적을 때는 예를 들면 요 위에 int 넘버 같은 게 있다. 얘는 지금 글로벌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은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 예를 들면 여기다가 int 넘버 세미콜론 해놨다. 펑크 중괄호 안에다가 넘버 선언을 적어놨다라면 걔는 뭐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 로컬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저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어놨다라면 그 이름은 펑크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라면 걔를 메인 중괄호 안에서 사용하는 건 당연히 꺼지라고 할 거예요. 왜냐?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스코프 측면에서 서로 다른 동네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꺼지라고 즉시 빨간 줄 그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선언 적어놓고 엄청나게 중요한 오브젝트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들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거를 메인에서도 써야 되고 펑크에서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C 동네에서 얘기했던 거 int 별 데이터 아니 ptr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별 ptr은 3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고 여기서는 펑크 호출할 때 펑크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메인 소유의 저 친구에 대한 포인터 값을 넘겨준다라든가를 C 수업에서 여러분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로 넘어와서는 요거를 이제 굳이 함수 출식 적을 때 여러분이 직접 앰퍼샌드를 적지 않아도 되게끔 L밸류 레퍼런스, 컨스트 레퍼런스, R밸류 레퍼런스를 도입을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모든 플레이어들 아무튼 간에 인수 하나를 받고 아무튼 간에 L밸류 레퍼런스, 폭탄에 대한 L밸류 레퍼런스 리턴하면 전부 다 한 통속으로 다룰 수 있다. 그게 C++ 동네에서 가능해졌다와 같이 제가 지금 광고를 했단 말이죠. 5명이 지금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펑크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코드 덩어리는 여전히 인수를 연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메인 소유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사용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의 지금 이기심이 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방금 전에 나왔던 예를 들면 컬러블 한 다음에 int 앰퍼샌드 데이터 하고 컬러블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void 오퍼레이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구조체 정의 적어갖고 도입해 두시면 컬러블 이런 느낌으로 준비해서 나중에 인수 연계짜리 그러니까 괄호 안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인수 연계짜리 함수 출식을 써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메인 소유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체 정의를 적어서 그 클래스인가 뭔가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실행하려는 코드 덩어리랑 걔랑 같이 연계해서 다뤄야 되는 데이터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이렇게 유지해 놓은 채로 이 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귀찮다 이거. 이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대신에 C++ 그러니까 21세기 C++ 동네에서는 이때 방금 얘기했던 요거를 쓸 수 있게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완성해주고 있는데 어디 봅시다. 어디까지 지금 진행해야 되냐. 괄호 닫고 하고 그다음에 리턴할 필요 없이 데이터는 뭐 42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펑크 괄호 닫고 하면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래요.
요 안의 내용은 일단은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적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펑크 괄호 열고 닫고 얘도 지금 인수 0개짜리 함수 출식이잖아요. 그 std 콜론 펑션에서 한 통속으로 칠 수 있게 인수의 형식, 개수, 그 다음에 리턴 형식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인수 0개고 리턴 형식 보이드예요. 근데도 얘는 결론적으로는 수식이란 말이에요. 자, 람다식도 수식이고 지금 이 수식은 메인 중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중괄호 안에서는 당연히 메인 중괄호 안에 선언 적어둔 저 로컬 이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보시는 는 수식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함수 정의는 이게 기본적으로 막힌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사이역 구조체 정의를 낀다라든가처럼 방금 전에처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 앰퍼샌드를 제가 적었잖아요. 아까 자동 완성 당했던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요 대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 새로운 오브젝트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다른 애들을 끌어다가 쓸 건데 그 친구에 대한 L-value reference,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대한 L-value reference를 살짝 C++ 컴파일러에 의해 자동으로 잡아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앰퍼샌드를 적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적으실 수 있고요. 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다가 는인가를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앰퍼샌드를 적어두면 얘는 지금 우리 아까 전 구조체 정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L-value reference를 요 func 오브젝트는 일종의 멤버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언제? 지금처럼 소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출식 진행하는 동안 여기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 인터 오브젝트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람다 어쩌고 수학 동네에서 지금 가져온 람다식을 다루는 동네에서는 캡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 데이터를 아무튼 스코프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저 이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적합하게 쓸 수 있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우리가 지금 파이썬으로 스타트를 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get func 한 다음에 df 넘버는 3 합시다. 그 다음에 넘버는 3 하고 df func는 return number 그 다음에 return func 같은 느낌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f는 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파이썬 동네잖아요. 위에 거 말고 가운데 거부터 보시면 됩니다. getfunc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넘버는 3 엔터 쳤을 때 이 넘버는 로컬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func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func 함수 정의 안에서는 새로운 이름 넘버를 도입하는 문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넘버는 아무리 봐도 여기서의 넘버예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는 호출하면 3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func는. 그리고 그 func 함수 덩어리 자체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게 getfunc의 역할이고 그걸 f에다 지금 받아놨고 이 친구 호출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3을 준다 이겁니다. 자, 더 심각한 거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친구는 get이고 그 다음에 df set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글로벌 문 본 적 있고 걔랑 비슷한 느낌의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new number 하고 넘버는 new number 하고 얘 둘을 리턴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두 get이라는 함수, set이라는 함수는 둘 다 로컬 이름 넘버를 써가지고 3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 담겨있는 값을 리턴한다.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get이랑 set은. 그러면 우리가 s는 getfunc 한 다음에 g 괄호 열고 닫고 하면 3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지금 제가 의도한 대로 나올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g랑 s는 getfunc 한번 호출할 때마다
함수 정의 내용물 한 번씩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새로운 함수 덩어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IDG, IDS 하면 얘는 이런 식의 숫자란 말이죠. 이 짓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G 하면 이젠 또 다시 3이 나올 거고 IDS랑 IDG는 아까랑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getfunc 호출할 때마다 우리가 아무튼 함수 주식 적어서 계산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 object가 2개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친구는 동일한 이름 넘버를 써서 데이터 흐름을 반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페어링 돼가지고 나온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지금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듯이 로컬 이름 사전, 글로벌 이름 사전 그런 것처럼 요 get 안에서 이런 식으로 넘버에 3 담는다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담거나 할 텐데 return 넘버 하면은 요 get 안에서는 여기서 쓰는 넘버는 스코프 하나 밖에 있는 getfunc 소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친구의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된 넘버입니다. 셋에서 사용하는 것도 여기는 글로벌 문은 아니고 non 로컬 문 해가지고 동일한 이름을 써서 그 이름 자리에다가 인수로 받은 걸 담겠다 같이 지금 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두면 이 둘은 이번 호출에서의 넘버 자리 이름 넘버를 공유하는 셈이 되고 걔네 두 개 세트를 리턴하고 있어요. 이거를 매번 getfunc 호출할 때마다 이 짓을 한 번씩 더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코드 덩어리 위치가 달라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메인을 한 번밖에 호출하고 있지 않지만 저 람다식이라는 걸 계산할 때마다 그때 나중에 호출할 수 있는 새로운 object 하나를 C++가 뒤에서 몰래 구조체 정의 적어가지고 도입해 놓은 그 친구 object 하나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펑크에다 담아놓고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친구는 아까 전처럼 1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뭐 L밸류 레퍼런스 하나 담아야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 크기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대충 그 정도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꽤나 많은 것들이 지금 지나갔는데 아무튼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플레이어들 폭탄 돌리기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를 갖추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형식은 서로 다를지언정 플레이어들이 한데 모여서 자신의 코드를 뽐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죽어나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연출했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업적은 마치 파이썬 동네처럼 C++ 코드 적을 때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중괄호 열고 닫고 문장들 코드 덩어리를 적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매번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또는 매번 유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특별히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함수 정의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런 상황은 몹시 희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청 간단한 거, 짜잘한 거 또막또막 만질 때는 그때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러분은 요 클래스인가 뭔가 하는 세트로 다루는 거를 슬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귀찮다. 마치 파이썬 동네에서 함수 정의 내용물로 함수 정의 적는 것처럼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람다식을 적어서 코드 덩어리 하나를 추가로 도입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자유도가 높아진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의 자유도가 높아진 겁니다. 물론 그러한 자유도가 높아지는 게 자유가 확보되는 게 언제나 좋은 거는 아니기는 해요. 자유가 생겼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만한 대가 또한 갖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0번째 예시랑 2번째 예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짓을 어쩌다 하게 됐냐? 어딨냐? 0번 예시 한번 봅시다.
0번 예시 폭탄 돌리기 게임은 얘는 지금 인트 값을 하나를 받고 어딨냐? 그죠? 인트 값을 하나를 받고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숫자만큼 더한 결과를 다시 리턴하도록 구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항상 3 더하고 어떤 애는 항상 5 더하고 어떤 애는 항상 7 더한다 이거예요. 요거를 항상 3을 더하지 않고 뭔가 규칙성을 우리가 부여하고 싶다라면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 예시에서 나왔던 추가적인 기능을 쓴다 봐주시면 좋겠고 클래스 개념을 도입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친구는 그래도 아무튼 폭탄 항상 3초 기다렸다가 넘기기와 같이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실제로 메인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언제 이 폭탄이 터질 것이냐 타임아웃 값은 지금 로컬 변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while문 안에 로컬 이름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지금 주사위 굴려갖고 뽑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타임아웃은 로컬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플레이어 함수들, 요 코드 덩어리들은 저 타임아웃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여러분들한테 인수로 전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트가 무슨 폭탄이냐 나는 지금 우리 컴프3 수업 C++ 하고 있으니까 폭탄이라는 이름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체 정의 도입해서 폭탄 오브젝트를 실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해 보고 싶다 해서 만든 게 1번째 예시, 2번째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폭탄 오브젝트 하나 지금 만들기 위해서 구조체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폭탄은 언제 터질 것이냐 그 타임아웃은 폭탄 자체에 내장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타임아웃이 맞으면 폭탄이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폭탄 오브젝트 안에는 이제 지금 몇 초 지났냐랑 언제 터질 거냐 두 개의 인트 값이 다 담겨있게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멤버 변수 선언 두 개 지금 적어놨고 그러한 폭탄 형식 오브젝트를 플레이 0, 플레이 1, 플레이 2는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폭탄의 틱 값을 더해서 동일한 폭탄 오브젝트에 대한 밸류 레퍼런스를 리턴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세하지 않습니까? 지금 타임아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폭탄 오브젝트 자체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폭탄 오브젝트를 타임아웃도 적혀있고 틱도 적혀있는 폭탄 오브젝트를 다른 함수한테 L밸류 레퍼런스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폭탄 점 한 다음에 여기서 타임아웃을 뭐 예를 들면 그래 이렇게 합시다.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 터질 것 같아 보이면 이럴 것 같아 보이면 타임아웃 값을 뭐 10만큼 더해서 다시 담는다 같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폭탄 오브젝트에 대한 L밸류 레퍼런스를 받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L밸류 레퍼런스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틱 값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3초 들고 있었다. 3 더해서 다시 담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컨스트 레퍼런스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L밸류 레퍼런스로 주고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몇 초 뒤에 폭탄이 터질 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처럼 더 심각한 경우에는 내가 지금 터질 각이다 싶으면 타임아웃 값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 L밸류 레퍼런스니까 T 값을 바꿀 수 있다면 타임아웃 값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봅시다. 최초의 그 0번 버전, 인트 쓰던 버전을 생각해 보면 이때는 함수 내지는 그 각각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를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메인 짜는 사람이랑 각각 플레이어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야.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짜는 사람은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수동적으로 사용합니다. 주사위 굴려놓은 다음에 계속 read만 해요. 그 다음에 요 메인 이 친구는 틱이라는 이름의
인트 변수에 대한 선언도 거기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tick 오브젝트를 수동적으로 사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t 값을 변경하거나 하진 않아요. 맨 처음에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해두고 계속 호출하면서 리턴 값 다시 담고 그런 식으로 해요. 아무튼 그 사람은 나중에 t 값이랑 타임아웃 값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냐, t값이 타임아웃보다 크거나 같냐 검사해가지고 한 명을 패배시켜야 되기 때문에 리드는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짜는 사람은 이 전체 폭탄 돌리기 게임 자체에 대한 코드 실행 흐름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플레이 0, 플레이 1, 플레이 2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본인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함수들을 능동적으로 인수에 적절한 값 담아가면서 호출하고 그 리턴 값을 챙겨서 다음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0, 플레이 1, 플레이 2 같은 경우는 그 0번 예시 생 버전 말고 나중에 우리가 만든 레퍼런스 버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ick 오브젝트를 능동적으로 사용합니다. write도 하고 read도 해요. 자, 더해서 다시 담는 거니까 원래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3을 더하고 다시 동일한 자리에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4번이었지만 뭐 데이터 흐름상 맞는 말이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드 흐름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호출한다거나 하진 않지만 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호출을 당해가면서 그때그때 이번에 3 집어넣었어요? 그럼 6 줄게요와 같은 느낌으로 수동적으로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0번째 버전은 그렇습니다. 그래, 인수가 그냥 인트 형식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때는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아예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걸 인수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타임아웃이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는 어떤 플레이어도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직접 능동적으로 라이트를 하는 게 막혀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구조체 정의 적은 이후에 버전들은 1번, 2번 버전들은 이제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메인 짜는 사람, 그 다음에 플레이어 함수 정의 적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폭탄에 대한 멤버 함수들에 대한 멤버 함수 적는 사람들,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일단 메인 짜는 사람이 그 폭탄 오브젝트 주사위 굴려갖고 맨 처음 세팅한 폭탄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은 직접 데이터 멤버를 사용한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은 while문 이렇게 구성해서 5명 중에 1명 살아남을 때까지, 3명 중에 1명 살아남을 때까지 게임을 진행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0, 플레이 1, 플레이 2 함수 내용을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에 대한 구조체 정의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 폭탄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tick 오브젝트를 능동적으로 사용합니다. 더하기 는 해서 read, write 둘 다 해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수동적으로 호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폭탄 소소 지금 터졌냐 true 또는 false 리턴하는 멤버 함수 정의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거 내용을 작성하는 사람은 이제 타임아웃 오브젝트랑 tick 오브젝트를 read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정의에 적혀 있었던 코드예요. 그 다음에 코드 흐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메인 내용물 안에서 호출당해서 그때그때 false 또는 true 각각의 오브젝트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서 적절한 부울 형식 값을 리턴을 하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이 세 부류 함수들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순서를 나타내면 맨 밑에 거가 가장 먼저 함수 정의가 작성되고요. 왜냐? 폭탄을 일단은 제대로 잘 만들어야 그 폭탄을 갖고 노는 플레이어, 그런 플레이어들을 갖고 노는 메인 함수 정의를 정상적으로 적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폭탄이 터졌냐 안 터졌냐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해야 되는 요 is exploded 멤버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당연히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한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 친구 멤버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건 현재 목표상 매우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이거는 절대로 막으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가능해야 이 게임이 성립한다.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 동일한 object를 다룰 수 있는 인수로 지금 LBL 레퍼런스에서 받고 있는 요 플레이어 함수들 안에서 tick object는 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타임아웃 object를 사용하는 거는 조작을 이야기하기가 딱 좋은 것 같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write를 막는 것만으로는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타임아웃 값을 지 맘대로 고치는 게 막힌다 하더라도 타임아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초냐를 알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틱 오브젝트는 언제든지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틱 오브젝트랑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난 그럼 0초만 더하고 넘길래요? 와 같은 식으로 생명 연장의 꿈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나쁜 플레이어도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제한을 걸 거라면 저런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타임아웃 오브젝트에 대한 write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read를 하는 것까지 둘 다 막을 필요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타임아웃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거, write 하는 거를 막고 싶은 거라면 얘는 우리 컴프2에서 배웠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const specifier를 붙이면 돼요. 또는 이전, 그러니까 폭탄을 넘겨주기 전에 이전 버전 폭탄의 사본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 전후 시점에 타임아웃 값이 동일한 값이 담겨 있냐를 비교하는 식으로. 이건 이제 좀 현실적인 공증 같은 그런 느낌이죠.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지를 체크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되게 고전적인,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저 사람이 타임아웃 값을 변경을 했는지, 폭탄 오브젝트에 있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오브젝트의 값을 바꾸기는 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감지한다거나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현재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write만 막는 게 아니에요. read 하는 것까지 막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read랑 write를 둘 다 제한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몇 번 등장했는데 어떤 오브젝트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걸 막는 거, 그다음에 어떤 오브젝트에 담겨 있는 값을 읽어오는 걸 막는 거, 둘 다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어쩌면 가장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로컬 펑크 안에 선언 적어둔 건 메인에서는 안 보여요와 같은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아예 타임아웃이라는 이름 자체를 못 적도록 막는 게 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에는 정확히 그 용도로 누군가가 이 이름을 적는 걸 제한하는 용도로 여러분이 키보드 쳐서 도입 가능한,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2번 예시 구경하고 있었으니까 2번 예시 들고 와서 볼게요. 그래서 2번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순서를 서순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rivate 콜론, 그 다음에 public 콜론과 같이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내용물을 바꿔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은 지금 프라이빗 콜론 타임아웃 같은 느낌이 됐고 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퍼블릭 어쩌고 저쩌고 같은 게 지금 됐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 오류가 지금 즉시 빨간 줄을 그어놨단 말이죠. 얘는 지금 오류가 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별개니까 생략하고 봅시다. 그렇게 해두면 예를 들면 이제 요 플레이어용 함수들에서는 .timeout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면 지금처럼 틱이랑 다르게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즉시 빨간 줄을 끄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멤버 폭탄 소속 타임아웃이라는 멤버 이름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는 요거 이러지 않았어요. private
퍼블릭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마치 틱을 변경하는 것처럼 타임아웃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어요. 왜냐? 둘 다 멤버 이름이고 둘 다 뭐 인트 형식이니까요. 근데 요렇게 구조체 정의 적을 때 미리 이렇게 타임아웃은 프라이빗이야. 그 밑에 건 퍼블릭이야. 와 같이 우리가 미리 적어 놓기만 해도 나중에 플레이어 함수 정의, 메인 함수 정의 적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우리의 C++ 컴파일러랑 비주얼 스튜디오가 즉시 빨간 줄을 끄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 친구는 털리기 시작할 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잠깐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 저런 식으로 여러분 구조체 정의, 그러니까 C++의 구조체 정의를 적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프라이빗 콜론 엔터, 그 다음에 퍼블릭 콜론 엔터 이런 식으로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시를 중간중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프라이빗 콜론 엔터 해두면 그 밑에서 새로 도입하는 이름들은 이제 프라이빗 이름이 되는 겁니다. 퍼블릭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지금 새로운 단어 두 개가 등장했는데 퍼블릭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공공의 뭐 공공재 뭐 그런 뜻이잖아요. 개나 소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적인 내거 개인적인 막 그런 느낌의 단어라고 여러분이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챙겨놓고 구경을 해보면 그래 요거 하나를 추가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더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구조체 정의를 적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 클래스라는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뭐 std cout이라든가 그런 친구들 형식 같은 거 구경해 보면 구조체 형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이제 폭탄은 구조체 이름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입니다 라고 이제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맨 처음 시작할 때 프라이빗 콜론 엔터를 적지 않아도 이 타임아웃이라는 친구가 알아서 프라이빗 이름이 되게끔 그렇게 마련을 해준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구조체 정의 적을 때 맨 첫 줄 적을 때 스트럭트 6글자 대신에 클래스 5글자를 적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구조체 정의가 아니라 클래스 정의가 돼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 그러니까 C++에서 구조체랑 클래스의 차이는 오로지 요 퍼블릭 프라이빗 한 가지 차이점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형식 이름이 구조체 이름이면 그 친구는 중괄호 열자마자 퍼블릭 콜론 엔터를 친셈 치고 스타트를 해요. 우리가 따로 퍼블릭 콜론 엔터, 프라이빗 콜론 엔터 하지 않는 이상 새로 등장하는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이름인 겁니다. 자, 요거 뭐 간단한 예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구조체 정의한 다음에 int number 하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이름이다 이거예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C 한 다음에 int number 하면 이 이름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이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넘버 퍼블릭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전까지 봤던 파란 박스로 보여줘요. 데이터 이름이니까 파란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이름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있는 파란 박스로 지금 해서 보여주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 동네에서 구조체랑 클래스의 차이점은 오직 요거 하나 뿐이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구조체 정의 첫 줄에다가 프라이빗 콜론 엔터 치고 스타트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S 소속 넘버는 프라이빗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자물쇠 채워 놓은 겁니다. 반대로 클래스 정의 적을 때 퍼블릭 콜론 엔터 치고 스타트 하면 얘는 지금 구조체 정의 적은 거랑 똑같은 효과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구조체랑 클래스는 딱 요거 하나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냐, 기본적으로 퍼블릭이냐, 뭔가 좀 그런 유상한 느낌이 진 거잖아요. 구조체, 우리 컴프2에서 처음 등장했던 거예요. C 수업 거의 극후반부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멤버 선언 해가지고 힘 능력치, 민첩 능력치 막 이런 거 구경했던 거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당연히 캐릭터 능력치를 다룰 수 있다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힘 능력치, 민첩 능력치, 체력 능력치 모든 능력치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원한다면 점 찍어가지고 멤버 이름 적고 여러 애들 중에 정확히 지금 당장 원하는 하나를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어야 됐던 거예요. C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퍼블릭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코드 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1970년대, 1980년대엔 그랬던 겁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려고 할 때 C++가 대두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나 소나 요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멤버 오브젝트들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코드 짜는 사람이 뭐 철자 잘못 적는다라든가 하면 뭐 이상한 고치면 안 되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오브젝트를 건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코드 짜는 친구들은 이거는 못 써 나만 쓸 거임 같은 느낌으로 도입했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겸사겸사해서 C++에도 구조체 정의는 남아있지만 그 친구는 옛날 C 스타일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오픈 마인드인 친구라고 하고 그에 대비되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선 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와 같이 요 제한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그런 뭔가를 새로 도입할 때는 저줄에 클래스 적고 스타트하는 클래스 정의를 적게끔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폭탄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타임아웃을 프라이빗으로 두는 게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거 차이 빼면 다른 차이점은 전혀 없으니까 뭐 원한다라면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다 라면 여러분이 뭐 프라이빗 콜론 엔터를 또 적으셔도 그건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저게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건지를 살짝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퍼블릭 이름이랑 프라이빗 이름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시점에서 12주차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폭탄 소속 프라이빗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이에요. 요 자물쇠 채워놓은 요 폭탄 소속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유효하게 적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방금 전에 오류가 나기는 했지만 여기서도 이제 유효하게 적을 수 없게 됐습니다. 메인에서도 폭탄 소속 타임아웃을 유효하게 적을 수 없어요. 심지어 이 메인은 이 폭탄 오브젝트의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선언 적어서 도입한 거란 말이에요. 저 오브젝트의 주인,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적는 건 현재 막혀 있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내 돈 주고 샀는데 마음대로 뜯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중공업 시대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프라이빗 이름 타임아웃은 어디서는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요 동일한 폭탄 소속 무언가에 대한 내용물을 적을 때는 유효하게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is exploded에서는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요 틱이랑 타임아웃은 디스 오브젝트에 대한 멤버 오브젝트를 지금 꺼내갖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요때는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 요 함수도 타임아웃이랑 똑같은 폭탄 소속 멤버 변수기 때문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이름을 적을 수 있냐 없냐, 어떤 프라이빗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없냐는 소속 관계에 입각해서 결정된다 라고 여기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폭탄 소속 프라이빗 이름은 동일한 폭탄 소속 뭔가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적을 때만 그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건 뭐 그걸 가지고 수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런 수식 중에 몇 개는 함수 호출식일 수도 있고 몇 개는 앰퍼센드 붙인, 몇 개는 사이즈 오프 붙인 수식일 수도 있고 몇 개는 는 수식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없다라는 건 당연히 그 이름에 대한 value of 값, size of 값, address of 값은 물론이고 그 이름의 형식 역시나 파악할 수 없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걔가 크기가 얼마인지도 몰랐겠 걔가 형식 자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 프라이빗 이름이 데이터 이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트 변수 이름이었다, 멤버 변수 이름이었다 라면은 그 object를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타임아웃 object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지 있는지, 정밀하게는 그 폭탄에 타임아웃 object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특정하는 게 막힌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코드 이름, 예를 들면 함수 이름이거나 연산자 이름이었다. 그러면은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코드를 호출할 수가 없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챙겨둡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폭탄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를 해두면 방금 봤던 세 부류의 함수들, 그러니까 폭탄 소속 is exploded 멤버 함수, 그 다음에 각각의 플레이어 함수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그램 구성하는 메인, 그 세 부류의 함수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적는 요 is exploded 정의 중괄호 안에서만 저 폭탄 소속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함수들은 비록 그 메인 소유의 동일한 폭탄 오브젝트를 뭐 L밸류 레퍼런스를 쓰든 아니면 직접 이름을 적든 해서 특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수식 폭탄을 여전히 잘 적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점 찍고 멤버 이름 중에 하나인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적으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즉시 빨간 줄 그어주고 컨트롤 F 눌러도 그 자리에서 컴파일 오류를 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그 이름은 제한되어 있는 이름이다 이겁니다. 그 중괄호 안에서, 그러니까 폭탄 소속이 아닌 다른 소속 뭔가에 대한 중괄호 안에서는 그 이름을 적는 게 제한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함수들이 여전히 동일한 폭탄 오브젝트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오브젝트의 멤버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타임아웃 오브젝트는 아무나 구경할 수 없게 해두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원래 의도 t값은 그래 맘대로 고치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타임아웃이 얼마인지 자체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게끔 그걸 변경하는 건 물론이고 리드하는 것도 맞게끔 그렇게 성공적으로 제한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둘에 대한 정식 명칭은 Access Specifier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에요.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해두고 여러분이 구조체 정의 내지는 클래스 정의를 적을 때 그 정의 중괄호 안에 자유롭게 요 퍼블릭 콜론 또는 프라이빗 콜론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체 정의는 맨 여는 중괄호 열자마자 퍼블릭 콜론 적고 시작한 셈이고 뭐 클래스 정의는 뭐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제외하면 C++에서 구조체 형식과 클래스 형식은 동일하니까 평소에는 굳이 따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조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데이터 코드를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라는 이론적인 얘기를 똑같이 덧대가지고 여러분 진행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다만 스트럭트 친구들은 좀 더 오픈 마인드인 친구고 기본적으로 클래스 친구들은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빗하는 사적인 친구들이라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퍼블릭 쪽을 정리하면 어떤 이름이 T 소속, 어떤 이름 소속 퍼블릭 이름이라면 소속 관계랑 무관하게 그 퍼블릭 이름을 어디서든 유효하게 적으실 수 있어요. 체크 자체를 안 한다 보시면 적절합니다. 물론 그 선언 자체가 눈에 보이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T 구조체 이름이라 칩시다. T가 구조체 이름인데 그 T에 대한 구조체 정의가 눈에 보인다. 그 중괄호 내용물을 읽을 수 있다라면 그런 상황이라면은 얼마든지 그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코프라든가 뭐 소속 관계를 명시한다라든가 뭐 다른 조건들은 여전히 적용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구조체 정의를 다른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두면 그러면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는 저 구조체 정의가 통째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소속 퍼블릭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안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일단은 적절합니다. 아무튼 퍼블릭 프라이빗으로만 남겨놨을 때는 퍼블릭은 추가적인 제한을 걸지 않는다 정도로 챙겨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특성상 당연히 멤버 이름들에 대해서만 다룬다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컬 변수 이름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등등은 기본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름이 T 소속 프라이빗 이름이라면 T 소속, 그 동일한 T 소속 뭔가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적을 때만 그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 내지는 그 정의 자체, 중괄호 자체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를 이 안에다가 적어놔도 되고 우리가 원한다라면 이 친구 밖에서 저 친구에 대한 구조체 정의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죠. 어디 봅시다. 불이고 이런 느낌으로 is exploded라는 멤버 함수에 대한 멤버 함수 정의를 얼마든지 구조체 정의, 클래스 정의 중괄호 밖에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 첫 줄 적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속 관계를 명시해 갖고 적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맨 땅에 적어놨는데 요 폭탄 콜론을 안 적으면 얘는 지금 완전히 저 폭탄 클래스 이름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노말 컨벤셔널한 일반 함수 정의를 지금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 이렇게 적는다라면 얘는 이제 확실히 우리가 지금 위에 지금 클래스 정의에서 미리 선언 적어놓고 소속 관계를 구성해 놓은 멤버 함수, 요 멤버 함수에 대한 내용물 코드 덩어리를 지금 밑에다가 따로 적는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지금 보시다시피 비록 저 클래스 정의 중괄호 밖에다가 이걸 적고 있긴 하지만 명백히 폭탄 소속이 맞기 때문에 그 친구 소속 프라이빗 이름을 적법하게 쓸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멤버 변수, 멤버 함수들 뿐만 아니라 되게 특별한 친구들, 예를 들면 생성자, 파괴자 같은 친구들도 원한다면 프라이빗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그 업젝트의 권리 측면에서 생성자, 파괴자 엄청 중요했었잖아요. 어떤 업젝트에 대한 생성자 호출식, 파괴자 호출식을 적는 거를 제한을 하는 셈이에요. 너는 이거 절대로 파괴 못해 라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둘은 우리 전반부 때 봤듯이 업젝트의 권리 내지는 소유권, 적법한 소유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예시 코드를 한번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예시는 이제 꺼지라고 하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클래스로 할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C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t main 해봅시다. 그 다음에 return 0 세미콜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거조차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 C 소속 생성자 정의, 파괴자 정의 전혀 프로그래머가 직접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국선 기본 생성자, 국선 복사 생성자, 그 다음에 국선 파괴자 같은 것들이 도입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본 생성자에 대한 생성자 정의를 적되 걔를 지금 얘는 클래스 이름이니까 그래 명시해 볼게요. 프라이빗 기본 생성자를 프라이빗 이름으로서 우리가 정해놨다라면 메인 짜는 입장에서 이 선언 자체를 적는 걸 막는 거예요. 왜냐? 이 선언은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니셜라이저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C 말고 OBJ로 가볼게요. 자, 메인 짜는 입장에서는 C 형식
오브젝트 하나를 지금 선언을 적어서 내 소유로 삼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를 따로 본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 생성자를 써서 만들어 놓고 스타트 해야지 와 같이 적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기본 생성자가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꺼지라고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 기본 생성자를 써야지만 요 선언과 관련 있는 그 오브젝트와 관련 있는 컴파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메인은 C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꺼지세요라고 지금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다른 생성자 int number 다른 생성자는 퍼블릭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굳이 기본 생성자가 아닌 퍼블릭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여러분이 이니셜라이저를 적절히 붙여준다라면 그럼 이제 허용되는 겁니다. 기본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라 해도 다른 생성자 퍼블릭인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되게끔 이니셜라이저 잘 붙여주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C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봅시다. 자, 만약에 이걸 아예 안 적는다 그러면 국선 생성자를 쓰는 거란 말이죠. 국선 생성자는 지금 느낌상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퍼블릭으로 지정되어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파괴자 정의도 원하신다면 파괴자 이름도 프라이빗으로 두는 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좀 더 강력하게 가볼게요. 기본 생성자는 명확히 퍼블릭으로 놔뒀다 칩시다. 그랬을 때 과연 요 14번째 줄 지금 주석을 풀면 과연 이 친구는 컴파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요거 여러분 아마도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요 부분 살짝 집중해 봅시다. 자, C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C에 대한 기본 생성자랑 파괴자랑 정의를 지금 적어놨어요. 기본 생성자는 퍼블릭입니다. 달리 말하면 개나 소나 C 형식 로컬 변수 선언을 맘대로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기본 생성자 써서 새로운 오브젝트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파괴자는 프라이빗이에요. 새로 그러니까 이미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이미 멀쩡히 살아있는 오브젝트를 파괴를 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없게 제한을 걸어뒀어요. 그런 상황에서 14번째 줄 이 선언에 대한 주석을 풀었을 때 과연 오류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가 제 질문입니다. 엄마 전화가 왔는데 엄마 미안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 예시에서 봤듯이 저 선언이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려면 우리가 지금은 이니셜라이저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를 쓰도록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지금 메인에서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지금은 보여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지금은 파괴자가 국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이에요. 아무나 파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선언에 주석을 풀면 이런 식으로 즉시 빨간 줄을 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괴자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파괴자가 퍼블릭이면 가능해요.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 자체가 파괴자 정의 자체가 없다. 국선 파괴자다. 그러면 국선 버전들은 기본적으로 퍼블릭이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파괴자 밖에서 함부로 호출 못해. 이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와 같이 C에 대한 클래스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약속을 해놨다. 규칙을 정해놨다라면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C 형식 오브젝트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한 그 선언을 적는 것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파괴자에 액세스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은 소유가 뭐였죠? 오브젝트를 소유한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한 권리를 잘 지켜줄 그러한 의무도 지는 겁니다. 그러한 의무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적절한 시점에 파괴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메인은 이미 만들어 둔 오브젝트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생성한 오브젝트, 본인이 소유하는 오브젝트를 맨 마지막에 그 친구를 마무리를 지을, 파괴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본인 소유로 갖는 거를 막는 거예요. 왜냐? 그거 생성시키면 걔는 본인이 파괴 못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오브젝트의 권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한 새로운 오브젝트를 갖는 것 자체를 제한을 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본인 소유의 뭔가를 받는 건 안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른 친구가 리턴해 준 걸 받아서 쓴다라든가 하는 건 가능하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건 상관없습니다. 펑크가 나한테 L밸류 레퍼런스에서 알려준 저기 80번지에 있는 거 써와 같이 나한테 알려준 그런 C 형식 오브젝트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나중에 적절한테 파괴해야 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습니까? 그죠?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쪽이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전반부 때 내용이랑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C++는 오브젝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새로운 C 형식 오브젝트에 대한 생로병사를 다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한이 없다라면 아예 새로운 친구를 일종의 입양 같은 느낌이잖아요. 무덤까지 챙길 수 있는, 무덤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라면 애초에 소유하는 것 자체를, 선언 적는 것 자체를 막는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지금처럼 내가 국선 버전을 쓸 거긴 한데 그거를 프라이빗으로 두고 싶다라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러분이 직접 파괴자 정의 적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자동 완성으로 자주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C에 대한 파괴자는 국선 버전을 쓸 거예요. 다만 걔가 원래는 퍼블릭이지만 저는 걔를 국선 파괴자를 프라이빗 이름으로 두고 싶어요와 같이 정하는 셈이에요. 얘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명시적으로 나는 얘에 대한 생성자 파괴자를 국선 버전 쓰겠다. 기본 생성자 국선 버전 쓰겠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국선 예를 들면 얘도 가능하겠죠. 국선 복사 생성자 쓰겠어. 그 다음에 그죠? 이런 느낌으로 국선 이동 생성자를 쓰겠어. 그 다음에 그죠? 이런 느낌으로 국선 복사 는 연산자를 쓰겠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그죠? 국선 복사 국선 이동 는 연산자를 쓰겠어와 같이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정도까지가 그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국선 버전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거는 당연히 허용 안 됩니다. X는 디폴트 하면 얘는 당연히 꺼지라고 해요. 왜냐? 인트 값 하나 받는 국선 버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는 디폴트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도입할 거면 여러분이 직접 걔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C++ 컴파일러는 인트 값 하나 받는 C에 대한 생성자 정의 내용물로 뭘 적어야 될지 걔는 모르니까요.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자동으로 적어줄 수 있어요.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면 일반적인 생성자 정의는 당연히 국선 버전이 없으면 저렇게 는 디폴트를 하는 게 막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네들 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괴자 그래요. 이건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얘네 둘을 프라이빗으로 막는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내 거는 복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동은 가능하지만 복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만 기본 생성자 써서 국선이긴 하지만 기본 생성자 써서
만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종말이 다가왔을 때 파괴하거나 하는 건 가능합니다. 와 같이 적어놨다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대로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obj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C, obj2 같은 거 가능해요. 얘네 둘 다 메인 중괄호 안에 선언 적어뒀으니까 요 메인 닫는 중괄호 만나면 반드시 파괴돼요. 그 다음에 파괴자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그런 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obj는 obj2 하면 얘가 이제 터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obj를 obj2랑 동등한 내용이 들어있게끔 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트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한쪽에 3 들어있고 한쪽에 5 들어있어요. 그래서 넘버는 넘버2 하면은 둘 다 5 들어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두 오브젝트가 동등한 내용물을 갖게끔 만드는 는 연산자입니다. 얘는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대신에 뭐 이거는 뭐 하고 싶다면 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제 include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래 허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막는다. 이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거잖아요. C++에서는 여러분이 저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를 프라이빗으로 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를 더 해봅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것까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는 디폴트 국선 버전 쓰겠어. 근데 걔네를 프라이빗으로 두겠어 라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나는 내가 직접 예를 들면 복사 생성자에 대한 생성자 정의를 내 손으로 적지는 않을 거야. 근데 국선 버전도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를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는 디폴트 대신에 는 딜리트를 적으시면 이 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선 버전조차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그냥 C 소속 복사 생성자, C 소속 복사 는 연산자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셈 치는 거예요. 따라서 걔는 이제 뭐 소속 관계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한 수식을 적으면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건 가능하지만 이건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런 기본 생성자 쓰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복사 생성자를 써서 진행할 만한 선언 적는 것도 막힌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가 프라이빗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딜리티드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제한을 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챙기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방금 전 거는 덜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신다면 국선 생성자 파괴자도 프라이빗으로 만든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나는 이 친구 파괴자 내가 직접 정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국선 버전도 안 붙었으면 좋겠어요. 와 같이 막아두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자 봐봐요. 파괴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합법적으로 이 C 형식 오브젝트를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 오브젝트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소유권자는. 근데 그 새로운 오브젝트 태어났어요. 걔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의 권리가 깨지는 거예요. C++ 컴파일러의 그럴 때의 선택은 그런 애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오브젝트들의 권리를 항상 지킬 수가 있게 될 거니까요. 그런 느낌으로 자주 쓰는 패턴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 인간 세상이랑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파괴자는 딜리트 해주시면 진짜 여간에서는 여러분이 저 C 형식 오브젝트 만드는 코드를 유효하게 적을 수 없을 거예요. 소속 관계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얘 퍼블릭 이름인데도 꺼지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우리 지금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2주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그 둘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컨스트랑 관련한 얘기,
프라이빗이랑 관련한 얘기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프라이빗 이름은 그래서 그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없냐, 예를 들면 메인 중괄호 안에서 적을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당하지 여전히 수식을 리졸브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그 프라이빗 이름은 유효하게 적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른 퍼블릭 버전들이 버젓이 지금 당장 쓰기에 적합한 버전들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필 지금 리졸브한 결과가 가장 적절한 버전이 프라이빗 이름이라면 C++ 컴파일러는 퍼블릭 버전들 중에 하나를 골라주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빗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퍼블릭 프라이빗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면 비컨스트 우대 법칙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리졸브 규칙들을 적용해서 한 가지를 고르고, 만약에 그렇게 고른 게 하필이면 프라이빗 버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효하게 적을 수 없다 하면은 오류가 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뭔가 마음이 동했어요. 업젝트들 이제 그런 인권이라든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는 클래스 정의 등등에다가 프라이빗 붙일 수 있을 만큼 다 붙이고 컨스트 붙일 수 있을 만큼 다 붙여가면서 코드 짜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의외로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잘 붙여야 돼요. 다 붙이면 망해요. 그 다음에 다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한 군데, 그러니까 4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 놔야 리졸브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왜냐? 컨스트 하나를 더 붙이냐 덜 붙이냐 같은 걸로 싸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가지 버전, 둘 다 컨스트 안 붙은 거, 둘 다 붙은 거, 한쪽만 붙은 거 막 이런 식으로 세트로 여러분이 도입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걔네 넷을 넷다 퍼블릭으로 두거나 넷다 프라이빗으로 두거나와 같이 퍼블릭 프라이빗을 서로 맞춰둘 필요까지 있다. 걔네들이 서로 섞이면 뭔가 심각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 코드 있는데 얘 한번 직접 들고 가서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제 슬슬 지난주에 망령이 슬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위에 거는 퍼블릭이에요.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프라이빗이에요. R-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t는 내 소유의 오브젝트예요. 그 다음에 넘버는 그냥 인트 변수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들고 갔는데, 그래서 t.func 하면은 얘는 지금 넘버 밀어넣으면 얘는 R-밸류 레퍼런스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 이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이 L-밸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컨스트 레퍼런스 버전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걔는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OK입니다. 근데 아래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2가지 버전 중에 3이 R-밸류이기 때문에 R-밸류 레퍼런스 버전이 선택이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버전이 없었다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 C++ 동네에서 컨스트 레퍼런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밸류 수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임시 오브젝트에다 담아가지고 컨스트 R-밸류 레퍼런스에다가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퍼블릭 버전 하나만 있다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속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해서 R-밸류 버전 만들었어요. 근데 얘 아무나 호출하면 안 되니까 프라이빗으로 놔둬야지, 나만 써야지 해놨다가 이렇게 2가지 버전 만들어 두면 이거 나중에 아래 이 친구 컴파일 할 때 털리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류가 나요. 이런 식으로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14번째 줄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두는 걸 포기한다와 같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펑크, 시크릿, 아예 오버로드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빗 결국은 이거 지금 봐봐요. T 소속 안에서는 펑크라는 이름도 볼 수 있고 펑크 시크릿이라는 이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맨정신이면
내지는 프라이빗 이름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시크릿이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faster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아예 오버로드, 그러니까 리졸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한다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펑크라는 이름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땐 밖에서는 펑크라는 이름만 써서 멤버 함수 호출식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제 이 안에서는 예를 들면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더 빠른 버전을 쓸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게 될 거니까 이쪽은 여러분이 잘 고려를 해 두셔야 됩니다. 컨스트 붙이기 시작하고 프라이빗 이렇게 니꺼 내꺼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악몽이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두 번쯤은 한번 경험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정리해 두면 뭐 그럭저럭 챙겨 두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엄청 오래 전부터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적어왔었던 그 꺽쇠 연산자 있잖아요. 그 친구 맨날 얘는 내 친구야와 같은 느낌으로 프렌드 스페시파이어를 붙여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눈치챈 친구들은 이미 챘겠지만 요 프렌드 붙여가지고 새로운 친구 도입할 때는 예를 들면 어디 봅시다. 인트 넘버 해볼게요. 한 다음에 밴드 그 다음에 그래 include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적으면 자동 완성해주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제까지 저 친구를 이런 느낌으로 항상 쟤는 내 친구예요 같은 느낌으로 적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러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쟤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지금은 T 구조체 정의 중괄호 안에 적기는 했지만 쟤는 풀팁에서 보이다시피 T 소속이 아닙니다. 그 구조체, 그 클래스 소속이 아니에요. 왜냐? 쟤는 내 친구지. 예를 들면 우리의 멤버라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굳이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요 넘버라는 이름이 프라이빗 이름이었다 하더라도 그 넘버라는 프라이빗 이름, T 소속 프라이빗 이름을 요 친구 꺽쇠 연산자 안에서는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친구야, 저 꺽쇠 연산자는 내 친구야 라고 적어놨다면 그 꺽쇠 연산자 정의 중괄호 안에서는 T 소속 프라이빗 이름들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T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2번째 예시도 메인에서 털리고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이 폭탄 구조체 정의,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메인 함수는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적어두면 C++ 컴파일러가 그거를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메인 함수는 폭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탄 구조체 정의,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내 친구 얘네는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 미리 적어놓은 내용에 입각해서 그게 원래는 안 되지만 친구니까 봐줄게와 같은 느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친구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메인이 폭탄 소속이 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달리 말하면 메인이 폭탄 소속 멤버 이름이 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단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쟤는 내 친구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미리 달아두는 거니까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일상생활이랑 다르게 쟤는 내 친구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쟤도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라든가 그런 쌍방향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정도만 살짝 짚어두고 가시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꺽쇠 연산자는 그 프라이빗 이름으로 도입해 놓은 오브젝트라든가 그런 것까지 출력할 수 있으면 보통은 편할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프렌드 붙여가지고 연산자 정의를 적어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시간
45분을 지금 경과한 거죠. 우리 13주차 내용은 그럭저럭 간단한 거니까 얘는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잠깐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벽시계 기준으로 갑시다. 17시 30분에 재개하기로 하고